안녕하십니까. 실사구시 2020 네 번째. 미래당 180석 안팎. 한 170에서 190 사이 정도 얻을 것 같다. 여기 미래당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합한 숫자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이런 예측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미쳤다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볼 것 같으면요, 민주당이 지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안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볼 것 같으면요, 민주당이 200석도 안 넘겠나, 그래 볼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여론조사를 싹 무시하고 오히려 미래당이 180석을 얻고 민주당은 두 개 위성정당까지 다 합해도 한 110석 밖에 안 될 거다, 이래 얘기하면 아마 또 미쳤다 소리 듣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분석한 자료의 결론입니다. 여론조사 했는 걸 다시 재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4월 16일 때 보면 나오겠죠. 15일 날 투표하고 16일 날 저녁 때 되면 나오겠네, 그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압승한다. MBN이요. MBN하고 매일경제가 3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RN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 치열한 지역 12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2개 지역 중에요, 민주당이 10곳, 그 다음에 통합당이 2곳이 이기고 있어요. 통합당이 이기는 곳은 대구 수성갑하고 충북,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요 2곳뿐입니다. 나머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200석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요, 이 여론조사를 했는 걸 보니까요, 내가 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숫자 갈아 끼우는 게야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이게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 숫자 노름인지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20대 총선을 예를 들 것 같으면 1916년도 4.13 총선입니다. 그때 종로와 강남을 했어요. 종로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오세훈이 45.8%, 정세균이 28.5%, 그래가지고 오세훈이 17.3% 앞서고 있어요. 근데 실제 선거에서는 어땠냐? 정세균이 오히려 12.9% 이겼어요. 그럼 오차가 물경 얼마입니까? 17.3% 더하기 12.9% 하면은 30.2%예요. 아니 여론조사가 30% 오차 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지, 아예, 여론조사를. 서울 강남을에서는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김종훈이,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 김종훈이 15.1%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전현희가 오히려 6.1%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 더하면 오차가 21.2%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하고 20, 30% 차이 난다 하면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 목적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대해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같은 날 발표했는 여론조사가 천지차이예요. 이제 경기 안양 동안 을이라는 지역구에 대해서 MBN하고 매일경제에서는 3월 23일에서 25일까지, 경기일보에서는 24일에서 25일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했죠, 그죠? 똑같은 RN서치 의뢰해가지고 똑같은 3월 26일 날 발표했어요. 근데요, 그 결과가 참 기가 차요. MBN에서 의뢰한 거는 이재정, 심재철, 이재정은 민주당이고 심재철은 통합당입니다. 그죠? 격차가 21.5%예요. 경기일보에서 의뢰한 곳에서는 격차 4.3%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조사,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는데도 17.2%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럴까? 표본 문제입니다. 표본을 민주당을 많이 넣으면 민주당이 많이 나오고, 통합당을 많이 넣으면 통합당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누구 비위를 맞출까? 의뢰자와 여당의 비위를 맞추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깨문들이, 그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실제 응답률은요, 한 3% 된다고 해요. 3%. 100통 전화를 걸어가지고 3통이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한 사람들은 억수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격정적인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죠? 누가 제일 그럴까? 대깨문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이잖아. 그러니까 대깨문이 왕창 나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표본 장난이고 숫자 노름이다, 사실은. 그 다음에 대깨문 장난이 놀아나는 거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수원 의뢰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원 의뢰는요, 백혜련하고 정미경이가 붙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관심을 끄는 지역입니다. 둘 다 여자 검사 출신이고, 둘 다 고려대학교 나왔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나 관심을 끄는 지역인데, 그 다음에 역대 선거를 보니까요, 거의 또 비슷해요. 이 지역에서 여야 득표율이.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백혜련이 58.7% 나오고 정미경이 28.1% 나왔어요. 30.6% 차이죠. 여론조사에서 30.6%라면 뭡니까?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그죠? 선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체로 사람들이 보기로는 여기는 정말 뭡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이래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30% 넘게 차이가 났다. 그건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표본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39.4% 넣고 거기다가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말 그 비례대표 정당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넣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면 열린민주당 넣을 것 같으면 미래한국당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안 넣어요. 이래 해가지고 열린민주당이 10.3%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범민주당 표본이 49.7%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표본은 그 반도 안 되는 21.5% 들어가요. 이거는 여론조사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요, 다른 것도 볼 것 같으면 정의당이 6.1%를 얻어요. 딴 지역에 얻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얻는 것보다. 딴 지역에 그죠? 3 내지 4% 나와요, 좀. 근데 여기 6.1%. 그러니까 친백혜련 쪽의 정당을 그 표본을 왕창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당 1%도 안 나와요. 근데 3%. 민생당도 1%도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경기 지역인데 호남에서는 좀 나오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민생당 2.2%. 이래가지고 총 친백혜련 표본이 61%예요. 61%. 그런데 비해서 친정미경 표본은 28.9%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에서 2대1은 전체적으로 2대1이 넘죠. 그 다음에 범민주당하고 그 통합당만 할 것 같으면 2.3대 1이 돼요. 이래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백혜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20대 선거에는 지난 선거죠. 2016년 선거에는 득표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백혜련이 47.1%, 그 다음에 새누리당 후보가 김상민이라는 사람인데 37.0%, 10.1% 차이 나요. 그 다음에 그때 권선구, 여기가 권선구거든요. 권선구의 저걸 보니까 비례대표로 보니까 거의 차이가 29.3 대 30.5, 1.2%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비슷하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대 통합당의 비율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율에 비해서 민주당이 2.3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민주가 2.1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2배 이상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2배 정도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는 완전히 여론 창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판세 분석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표본을 민주당을 2배 이상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아니고 원래 득표
정도의 표본 정상화를 해가지고 넣어보니까, 넣으면은 진짜 여론에 가깝겠죠. 그렇죠. 딱 진짜 여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여론, 진짜 여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여론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와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서울 광진을, 여기 고민정하고 오세훈이 붙은 데입니다. 그죠? 여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을 요상하게 넣어놨어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 정준길이 37%가량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추미애는 48%가량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고민정과 오세훈에는 그러면 37대 48로 표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면은 정준기를 찍었던 사람을 37%를 잡지를 안 하고 16%만 잡은 거예요. 20대 때 정준기를 찍은 사람이 37%인데 그 중에 이번에 표본에 잡힌 사람은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3%만 잡은 거예요, 표본으로. 그런데 추미애를 찍은 사람은 48.5%인데 표본에 거의 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48.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비율이 99.3%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은 지지율이 민주당은 민주당은 39.4%를 얻고 새누리당 통합당은 22.8%를, 그래 16.6%가 민주당 이기는 거로 나와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율, 민주당 때 통합당의 비율이 1대1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을 2.3배 집어넣은 거예요. 2.3배.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요술 표본을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37% 들어가야 될 게 16%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 해보니까 21대 예상 득표율이, 동아일보 발표 21대 예상 득표율이 고민정이가 43.2%, 오세훈이가 40.7%가 고민정이 2.5% 이겨요. 여론조사상에서. 그런데 이걸 표본을 정상화해 봤어요. 정상화. 그래가지고 정준길이 찍었던 사람을 정상적으로 37.18%가 찍었으니까 37.18%로 집어넣고 추미애 찍은 사람을 48.53%, 그 다음 국민의당 찍은 사람 그때 그 비율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더니 정준길 찍은 사람 중에 고민정을 찍겠다는 사람은 9.0%예요. 오세훈을 찍겠다는 사람은 90%예요. 이걸 환산하니까 고민정이 3.35, 오세훈이 33.46이에요. 그 다음에 추미애를 찍겠다는 사람 중에 고민정을 찍겠다는 사람은 67.6%예요. 그 다음에 오세훈을 찍겠다는 사람은 22.1%예요. 그걸 환산해보니까 32대 12대예요. 여튼 국민의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고민정이 41.3% 정도,
오세훈이 53.4% 정도 얻어요. 정상 표본을 넣어보니까, 계산해보니, 환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 12.1% 이긴다는 얘기예요. 12.1% 그렇다면 오차 범위 벗어난 거거든요. 여기는 오세훈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상에는 누가 이긴 거로 나온다? 고민정이 이기로 나오는데 실제로 정상화 해가지고 해보니까 오세훈이 이기는 거로 나온다. 구로을도 마찬가지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본을 말하자면 민주당을 2배 더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윤건영이 43.3%, 민주당 윤건영이 43.3%, 통합당 김용태가 28.1% 그래가지고 윤건영이 14.6% 이겨요. 근데 이것도 아까 하던 식으로 표본을 정상화해가지고 해보니까 윤건영은 38.7%, 김용태는 41.4%, 오히려 김용태가 2.7% 이겨요. 이건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참 차이 많죠. 실제 그러니까 표본을 조작해가지고 낸 여론조사하고 표본을 정상화했을 때 여론조사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걸 여론조사라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요, 광진을과 구로을에서 정상 표본을 정상화하니까 두 곳 다 누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통합당이 이긴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그런 거니까요. 광진과 구로는요, 20년 이상 민주당 텃밭이에요. 광진은요, 15대에서 20대까지 6대 동안 민주당이 당선되었어요. 민주당 계열이. 그 다음에 구로을은 16대 20부터 20대까지 5대 동안 당선되었어요. 놀랍죠? 이런 동네에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텃밭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지금 진짜 여론조사를 보니까 통합당이 이기더라.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다음에 광진을과 구로을이요, 18대 총선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선거였어요. 그때요,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11.9%를 졌어요. 한나라당한테 11.9%를 져가지고 민주당이 40대 7로 깨져요. 한나라당이 40, 민주당 7석이에요. 그런 정도로 서울에서 18대 때 깨졌어요. 그때도 그죠? 살아남은 곳 7곳 중에 그죠? 제일 크게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 광진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9%를 치고 있을 때도 광진을에서는 14.6%를 이겼어요. 민주당이. 그 다음에 구로을은요, 3위. 박영선이 7.1%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텃밭 중에서도 최고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이기고 있다? 통합당이 이기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래서 광진을과 구로을이 지금 상전벽해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의 대변인 고민정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윤건영이 문의 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그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김용태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기고 있다. 놀랍죠? 이게 진짜 여론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여론이냐 하면요,
3월 22일, 23일 그때 여론입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 한 열흘 이상 지났네요. 그래서 시사저널이 내놓은 이 가짜 여론조사를 그 표본 정상화를 통해서 진짜 여론을 추적해 보니까 이제 진짜가 나오죠. 이 추적의 단서를, 그죠? 이 동아일보가 의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의뢰를 하면서 그 조사기관에게 요구를 하기는 어렵지만 말하자면 진짜 여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조사해 놨어요. 단서를.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3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2049명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현명하게 아주 이 조사를 잘했어요. 정당 선호도 변화를 조사했어요. 16대 때 당신은 어디 정당 찍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당 찍을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16대 때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을 찍겠다. 16대 때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당을 찍겠다. 그 다음에 16대 때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찍었지만 이번에는 찍었고 이번에도 통합당 찍겠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찍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당 찍겠다.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자들의 그 표심을 정당 지지도의 변화를 한눈에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4년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해보니까요, 놀라운 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요, 20대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21대 때도 민주당을 계속 찍겠다는 사람이 69.6% 중에 37.9%. 그 다음 다른 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1.7%. 이거 보니까 놀랍죠? 뭐가 놀라우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이나 이제는 다른 당 찍겠다는 사람이나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 가까이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이런 조사가 진짜 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계속 민주당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54.5%, 이번에는 민주당 꼽혀 딴 당 찍겠다는 사람이 45.5%예요. 놀랍죠? 엄청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통합당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 계속 찍겠다는 사람이 81.2%예요. 그 다음에 이탈한 사람, 딴 당 찍겠다는 사람이 18.8%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통계로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때 민주당을 찍은 사람을 몇 프로를 넣느냐 하면 69.6%를 넣은 겁니다. 한 70% 넣은 거예요. 그죠? 민주당 찍은 사람 70% 넣고, 그 다음에 16대 때 새누리당 찍은 사람 몇 프로? 20.2% 넣고, 그 7대2로 넣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7대2로 넣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얻어낸 정당 지지율이 뭐냐 하면은
민주당 43.1%, 저거 통합당 36.3% 해가지고 민주당이 6.8%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년 동안의 정당 선호 또 변화가 실제로는요, 이 69.6% 넣고 20.1% 넣었는데 20대 때, 19대 때 실제 득표율은 어떠냐 하면 민주당이 37%, 새누리당, 통합당 전신이 그죠? 38.1%를 오히려 이 지역구예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한 8% 앞서요.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1.3% 오히려 더 많이 찍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7, 통합당 2 비율로 넣은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 볼 것 같으면은 2016년 대비 민주당은 반토막이 났고, 그죠? 통합당은 80%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저런 결론이 나왔냐? 대깨문이 대거 출동했는, 아까 3%를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극렬 1%가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극렬 1%가. 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 하고 말이죠. 그럼 60 먹으면서도 있잖아, 그죠? 32살, 30살이라 30대라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조작을 하는 건요, 저게 이 전화번호 뭐 저게 있어요. 저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하는 방법. 이러면 딱 어느 쪽에 어떻게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를 표본에다가 50% 이상 집어넣고 통합당 지지자는 한 20% 정도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제일 많이 집어넣은 경우는 70% 이상 집어넣어요. 70% 이상. 그래서 그죠? 이 사람들이 민주당 과잉 비정상 표본을 어떻게 만든지를 딱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이런 걸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안 남겨놓죠. 그렇죠? 근데도 정말 다행히 남겨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KBS에서 조사했던 1차 조사, 그 다음에 KBS 2차 조사, 요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사저널 조사, 이게 그 표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중간 다 생략하고 얘기를 하자면 KBS 1차에서는요, 정상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에 들어갈 표본에다가 민주당을 2.3배 더 집어넣은 거예요. 2.3배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로 만들어내요?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2.3배 가지고도 좀 후달릴 것 같으니까 몇 배를 집어넣느냐? 2.5배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론 조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KBS 1차는 작년 12월이고 KBS 2차는 금년 1월인데 금년 3월에 시사저널이 조사할 때는 2.5배 가지고도 민주당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집어넣냐? 3.5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기가 20% 들어간다면은 아까 봤죠? 20.2% 들어가고 69.6%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37대 38.3이죠, 그죠? 그죠? 그래 그 비율을 따져보면 3.5배예요. 이래가지고 표본 정상화를 하면은 이제 진짜 여론이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표본 정상화를 해봤어요. 표본 정상화를 한데,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는 노란색은 이거 민주당 가리키는 색깔입니다. 민주당이 6.8% 이겨요. 근데 표본 정상화를 해가지고, 그건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겠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죠? 해보니까 통합당이 오히려 15.5% 이겨요. 그러면은 이런 표본, 가짜 표본으로 가지고, 엉터리 표본을 가지고 진짜 여론을 얼마나 왜곡했냐 하면은 22.3% 왜곡한 겁니다. 어? 누구한테 22.3% 유리하게 했겠어요?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서울은요, 민주당이 12.9% 이기는 거로 발표가 되는데 표본 정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5.8% 이긴다. 그래서 여론을 18.7% 왜곡했다. 인천, 경기는 발표에서는 15.9%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표본 정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누가? 통합당이 4% 이기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여론 왜곡을 19.9% 왜곡시킨 거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민주당에게.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서는 보니까요, 충청 지역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충청 지역에서는 통합당이 7.5, 발표에서도 통합당에서 7.5% 이기는데 실제는 그 여론 정상을 해보니까, 표본 정상을 해보니까 26.9%를 이겨요. 이것도 여론 왜곡률이 19.4%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발표에는 57% 이긴데 이것도 표본 추적을 해보니까, 표본 정상을 해보니까 43.2% 이긴데 여기 그 여론 왜곡률이 제일 적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 많이 이기고 있는데 많이 왜곡할 필요가 없겠죠. 13.8%.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요, 동아일보 발표에서는 23.1% 통합당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실제는 45.9% 이기더라. 표본 정상화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22.8% 왜곡했고, 부울경도 17. 부울경이 놀라워요. 부울경이 그죠?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율이 대구나 부울경이나 거의 비슷해요. 23.1, 23.5죠. 발표해서. 그 다음에, 그죠? 실제로 해봐도, 40.8%를 누가 이겨요? 통합당이 이겨요. 40.8% 이긴다면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17.3% 왜곡한 거죠. 그죠? 강원, 제주는 동아일보 발표에서는 10.1%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표본 정상을 해보니까 오히려
26% 통합당 이기는 거로. 예공률이 제일 심한 곳이 여기에요. 36.1%예요. 그래서 표본 조작으로 이런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마술을 부리고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짜 여론조사하고 실제 여론조사하고는 지금 받는 거는 많은데 충분하겠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론조작을 했는지. 2.3배, 2.5배, 3.5배 넣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KBS 1차하고 작년 말하고 시사전을 3월 달에 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KBS 조사하고 시사전을 조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역마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론은 별로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요동을 쳐도 여론은 별로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KBS 1차에서는 표본 정상을 했을 때입니다. 이거 다. 누가 통합당이 14.9% 이겼죠. 그죠? 근데 3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15.5% 이기죠. 조금 늘었죠. 이건 뭐 거의 오차 범위 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한 15% 전으로 어디가 이기고 있다? 통합당이 이기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그 다음에 강원, 제주는 통합당이 압도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표본 정상화 했을 때의 조사를 보면은 26% 내지 45%를 이기고 있다면 그건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표본 정상화 했을 때 여론조사, 환산한 여론조사, 그걸 선거에 좀 적용을 해봤다. 뭡니까? 여론조사 차이가 났을 때 의석수가 찾아보면은요, 확인이 돼요, 대체로. 그래서 우선 그죠? 아까 얘기했던 MBN에서 12개 관심 지역구,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그때는 12개 했을 때 10대 2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걸로 나오죠. 여론조사상으로, 그죠? 근데 그걸 표본 정상화를 해가지고 맞춰보니까 표본 정상화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여튼 표본 정상화를 했을 때 맞춰보니까 제가 이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민주당이 이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통합당이 6곳 이기고 있고 6곳은 거의 다 이겨요. 이건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광진을의 오세훈, 동작의 나경원, 안산 단원을의 박순자, 부산진갑의 서병수, 수성갑의 주호영,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여기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개 지역은 그죠? 다 박빙이에요. 종로, 구로을, 안양 동안을, 세종을, 이런 데 다 박빙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20대 때 그죠? 비례대표 득표율이 한국당이 33.5, 민주당이 25.5,
국민당이 26.7, 정의당이 7.2, 기타가 7.1 이래요. 근데요, 한국당은 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요, 20대 때 지지한 사람이 80%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80%를 적용해보면 26.8%가 나와요. 그 다음 민주당 지지하는요, 5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54.5%죠. 아까 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60% 잡을 때라도, 넉넉하게 60% 잡아도 15.3%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거의 막 바닥이죠. 그죠? 한 20% 잡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은요, 정의당은 지금 그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 70% 잡았을 때, 환산해보니까, 의석수가 한국당이 24개, 민주당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두 개 합해가지고 14개. 근데 14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14개 잡아보고. 요거는 수치 그대로 잡아본 겁니다. 국민의당 5, 정의당 4, 이래가지고 47석이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역대 선거를 고려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작성해봤어요. 작성해봤더니, 서울에서는 미래가 한 9석 이기고, 인천, 경기는 5.8% 이기니까, 5.8% 이긴데요. 6.2% 이겼을 때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5.8%면 이겨도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의석수에서는. 왜 그러면 1% 다투는 데가 많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4석 정도 차이. 충청도는 내가 볼 때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은 무소속이 1석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 이외엔 전부 민주당. TK는 홍준표가 있지만 홍준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TK는 삭스리, 통합당 삭스리. PK도 민주당이 기껏해야 한 3석 정도. 강원, 제주도 민주당이 3석 정도. 그 다음에 무소속이 강릉에 원성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강릉이 1사람 정도.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해보니까 지역구에서 94, 157. 그 다음에 무소속 2. 정의당은 나는 아무도 안 냈다고 봐요. 그 다음 비례대표는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합계로 따져보니까 말하자면은 표본 정상화 했을 때의 지지 비율로 가지고 환산했을 때 얻는 의석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 108석, 저기 통합당 181석, 정의당 4석, 국민의당 5석, 무소속 2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상 의석은 민주당 100석에서 120석, 미래당은 170에서 190석,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 그 다음에 관심사인데요. 야권에 180석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탄핵 의석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계산대로 181석에다가 저거 5석, 국민의당 5석 더하면은 186석 아니에요. 200석 되는데 14석 더 나오면 되거든요.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야권의 탄핵 의석이 될 가능성, 야권이 탄핵 의석을 200석 이상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크지는 않지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지켜보도록 합시다.
호남에서는 무소속 한두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김경진, 김관영, 이영호, 노광규,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제주, 강원, 원주갑, 여기도, 그죠? 아까 이 여론조사상에는요, 전부 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구역 다. 근데 내가 표본 정상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이건 뭐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그죠? 제주 갑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 40대, 40.3대, 41.1. 요거는 지지율이 아닙니다. 대비율입니다. 그 다음 제주 을도, 제주 을에는 많이 차이가 나요. 통합당 후보 될 거다. 제주에는요, 지금 몇 대째 독식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요번에 그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그 다음 서귀포도 박빙일 거다. 그 다음에 원주갑에 이광재 출마했거든요. 네? 여기도 박빙일 거다. 이광재는 내 떨어질 것 같아요. 내 판단에. 그 다음에 부울경이 또 이제 관심 지역이잖아, 그죠? 관심 지역인데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 4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전재수, 박재호, 민홍철, 김정호. 근데 이 김해을의 김정호하고 장기표하고 보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한데 여론조사를 좀 추적해 보니까 장기표가 약간 앞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심, 기대라고 할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둘이 있어요. 둘이. 요번에 뭐 수백 명 출마자 중에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장기표인데, 장기표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국회의원 몫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운동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은 진영 논리, 조직 논리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막스 레닌주의나 주사파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중에, 그죠? 민주화 운동권 중에 민주 세력은 가물에 콩내듯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민주화의 맨 앞장을 섰던 사람인 장기표는요, 민주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노선은 유럽에 있잖아요, 그죠? 좌파가 두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공산 독재로 가는 좌파가 있고, 그 다음 사회민주주의 있잖아요, 그죠? 유럽에로 가는 그 좌파가 있어요. 이 좌파는 약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약자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운동권이 딱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죠? 영원한 약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약자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노동자, 민중, 서민, 이런 사람들. 여성. 그래서 이제 장기표는 유럽의 삼인주의 노선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진보는 거의 알려진 사람 중에 거의 장기표가 유일한 사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진보 아닙니다. 그 꼴통들입니다. 꼴통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내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는 김소연이라는 후보인데요. 이 젊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 윤석열이에요. 여자 윤석열. 법과 원칙, 정의, 불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 내가 참 기대를 많이 해요. 대전에서 시의원 하다가 누굽니까? 박범계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했어요. 그 단호히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오히려 징계를 해요. 참 민주당이 그런 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제명을 해버려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비리, 부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폭로하고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자 윤석열, 법조계에 있는 거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법조계 지금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은 여자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지켜보고 있어요. 워낙 이 출마한 유성을이 민주당 텃밭이고 그것도 사선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도전이 아름다운 도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승리하기를 좀 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